이재명의 정치 실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지연된 정의가 대한민국을 비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형상기억종이, 그 형상기억종이처럼 대한민국 상황도 처음 정상이었던 것으로 복원하는 힘을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실각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 장외 집회가 폭망했습니다. 3.1절 집회 전국 곳곳에서 열렸죠. 정말 10분의 1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이재명 때문입니다. 쪽팔려 죽겠다 라고들 하죠.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이 깜빵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자들은 등을 돌린 것 같은데요.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열린 3.1절 집회, 이 탄핵 반대 집회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쏟아낸 에너지는 지구를 흔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반해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하게 동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서가지고요, 이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표만 남았다라는 거죠.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기존에 이 탄핵 반대 집회, 광화문, 세이브 코리아 다 무시하던 조선일보 등 레거시 언론들도 대서특필했습니다. JTBC, MBC는 탄핵 반대 집회를요, 탄핵 찬성 집회인 양 왜곡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제대로 두드러 맞고 대중의 분노만 사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레거시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찾아보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민주당의 선동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3.1절 집회가 헌법재판소에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재명 아니었으면 탄핵 찬성 집회가 이렇게 폭망할 수 없는데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대목이죠. 이재명이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방제비로 깜빵 가는 게 두렵겠죠. 1, 2년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 본인의 입으로도 나는 50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할 말 못할 말 구별 못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완전히 국민 경선제 요구가 분출되기 시작했고, 기대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판대는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29번 탄핵 남발했으니 30번은 쉽다라는 것이겠죠.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눈 돌아간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지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1절 집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압도적이었고요. 이재명이 나서서 탄핵 찬성 집회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인원 동원은 실패했습니다. 초라했다가 아니라 쪽팔릴 정도다라는 거죠. 자, 헌법재판관들이 이러한 민심에 흔들릴 것이라는 민주당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집회 전에 민주당 갤러리에는 왜 이렇게 집회 참석을 하지 않느냐라고 참여,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지만요, 이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10,000원, 어른들은 15,000원 이렇게 돈까지 뿌려가면서 동원을 했는데도 말이죠.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몰려든 탄핵 반대 집회와 동원 2만 원에 동원된 인력으로 억지로 끌어모은 탄핵 찬성 집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저 주변에도 기차 타고 광화문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이재명 1급 체제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핵 찬성 집회는요. 이재명을 비롯해서 현역 국회의원들 130명이 참여했습니다. 꽤 많이 참석했죠. 관광버스 한 대가 보통 45명에서 5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전국의 당협이 253곳이죠. 253곳의 각 당협위원장들이 버스 한 대 인원을 동원시켜라. 그러니까 50명 동원은 쉽잖아요. 동원시켜라 라고 오더가 떨어진다. 그러면 45명의 인원으로 최소로 계산해 봤을 때 253곳이다 하면 11,000명 정도 동원이 될 거고, 두 대로 동원시켰다 라고 해도 두 배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 동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추산 10,000명입니다. 그 말은 죽었다라는 거죠. 경찰이 지금 이 탄핵 반대 집회는 축소, 탄핵 찬성 집회는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추산이 많이다라면 만보다 못한 인원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130명의 당협위원장이 왔다? 그래, 좋다. 한 명씩 자신의 당협에 한 대씩만 동원해 봐도 6,500명, 두 대씩만 동원해 봐도 13,000명입니다. 그런데 동원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집력에서 봤을 때 자유우파 진영과는 비교 불가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연 것도 아마 판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폭망했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은 아직도 뭐라고 하냐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끝났죠. 민주당이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 아닙니까? 민주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내란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조롱받고 있는 걸 이재명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나섰는데 이재명이 지금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재명이 연단에 오른다라고 독려를 했으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는 개폭망이다 라는 겁니다. 경찰 추산으로 10,000명이니까 사실 광화문 집회, 그 근처에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집회에서 경찰 추산으로 10만이잖아요. 더한 인원이 우리 1,000만 인원이 온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했는데 만에 10만 해도 10분의 1 수준이고 정말 요만큼, 개미만큼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드론 촬영해보면 두 집단의 규모 차이는 압도적이죠. 자유우파 진영의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뿐만 아니라 서울역도 있었고요. 여의도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이 민주당의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막가파식 결사옹이다라고 집회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게 완전히 패배를 선언한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집회 전날 당일 SNS에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메워달라라고 했는데 요만큼 왔습니다. 지지자들 가도 쪽팔렸겠죠. 그리고 온 지지자들 보면요, 대부분 마스크를 했습니다. 이게 인종을 알아볼 수 없는 거고 마스크를 했으니까 중국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자, 지난해 선거법 위반과 위중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집회를 독려했을 때와 별 다를 것 없이 요만큼 왔다라는 겁니다. 자발적 참여도 전무했다. 그리고 동원된 인원만 좀 왔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쉐쉐를 외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의 장애 집회 개폭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요, 결국은 이재명이 총력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밀렸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요, 경찰이 탄핵 찬성 집회를 과소로 추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죠. 이때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축소해왔고 탄핵 찬성 집회를 뻥튀기를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획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집회를 이제 과대추산한 측면이 있죠.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보태가지고 뻥튀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의 압도적 규모가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익명의 야권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흐름이 예상과 다르다라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요. 탄핵 찬성 집회에 저조한 참여율의 책임을 이재명에게 돌리는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조차도 이재명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대선으로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폭망한다라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여론조사만 봐도요.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항소심 2심에서 검찰의 구형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이 떨어진 상황에서 3월 26일에 실제로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분위기가 완벽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락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이 더욱 독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은 집회에서 앞으로 독해질 이재명을 보였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저는 연평도 깊은 바닷속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그 비상계엄 당시에 라이브 방송을 켜고 혼자 슉슉슉 걸어갔잖아요. 누구 하나 이재명을 체포한다든지 저지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죠. 우원식의 월담은 연출된 것이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영상을 틀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이 자꾸 그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은 위급했고 누구가 죽을 것이고 이런 위기감을 막 조성하는데요. 사실상 사람이라면 꽃게밥, 연평도 이런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연평도 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 아직 구출되지 못하고 사라진 장병들,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꽃게밥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 중에 망언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항상 말하는 게 형수를 찢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력적인 내용을 항상 동반하고 있습니다. 극으로 달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그 장외 집회에 마찬가지로 꽃게밥 연평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하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싸운 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실제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두드려 맞았죠. 비상계엄 상황 실제적으로 한두 시간 그 상황을 가지고 자꾸 생명을 위협받았다라고 선동을 일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딸들용이죠. 지지자를 속이는 거지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보면 3월 14일 정도로 뭔가 결론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내부에서 평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도 완벽히 정치 성향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 소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은 뭐 탄핵 인용이나 탄핵 각하냐를 만장일치로 내보내고 싶어서 지금 평의를 계속 거치고 있지만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된 3월 14일보다 훨씬 더 늦춰진, 그러니까 원래 문형배가 이재명의 2심 선고 3월 26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나 각하냐를 끝내려고 했지만 그게 순탄치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탄핵 반대 집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탄핵 반대 집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지만 이재명이 더 이상 꺼내들 카드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미성년자 10,000원,
그다음에 어른들 15,000원을 10배로 올리지 않은 이상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자금줄이 끊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장동 저수지가 말라가지 않았을까? 이 사람 동원에는 지금 힘이 후달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더 이상 꺼내들 카드가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죠. 지지층 결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체 판을 보면요. 이재명의 정치 실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재명을 대신할 지도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 이상 앞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없는 환경 조성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서 심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대통령의 부재로 멈춰있는 이 석 달이 국제사회에서는 너무나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국민들을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